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 이후 탈세계화된 세상에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면 국경을 넘어서 세계 전체의 어떤 그 상호 이존성이 높아지면서 지구촌 전체가 단일 체계로 통합되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세계화라고 거래됐습니다. 물론 이런 세계화 현상은 다양한 요인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나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이 국내를 넘어 활동 무대를 전 세계로 넓히면서 상품이나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세계화 체제라고 말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경우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이 세계화 추세에 톡톡한 혜택을 입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 중 한쪽인 중국의 경우도 1978년 등수평의에서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1999년 등수평의에서 중국 경제의 어떤 그 세계화를 향한 어떤 발돋움을 호소한 이후에 특히 미국에 의해서 2001년 이거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시장에 참여해서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다음에 경제적 부를 구가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도 전혀 예사롭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경제 체제가 일반화될 것이라는 것, 소위 그 국가의 어떤 그 보호무역주의 하에서 내수시장 중심으로다가 모든 나라들이 경제를 일구고 발전시키고 수익을 내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추세가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호소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 본다면 앞으로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 탈세계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이익을 국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국민에 있어서도 초미 관심사가 아니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국가의 리더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 중에 치세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매진할 당위성을 떠안고 대처해야 된다는 점에서 전혀 예사로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경우 세계 유수의 어떤 경제 석학들이 예측은 서서히 불황에 갔다가 바로 올라올 수 있냐 아니면 장기 불황이냐는 이런 두 가지 그 관점에서 논란을 불어오고 있는데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U자 내지는 L자형 장기 불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V자형의 단기 불황은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U자형 내지는 L자형 불황 속에서 직면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1930년대 대공황,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이 장기 불황, 10년여 동안의 장기 불황이 있었는데 그 정도의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미국의 연방준비금 이사회 제도 이사회 의장께서는 내년 말 이후에도 미국이 경제가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그 솔직한 예측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불황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가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우도 그렇고 중국 경우도 초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나름대로 우리보다는 좀 준비가 됐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의 불황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 나라는 경제 충격, 코로나 이후의 경제 충격을 대비할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에 의해서 장기 불황이다, 단기 불황이다 하고 있는데 그 불황의 어떤 규모라든지 불황의 모습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강탈 것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 기존 체제의 전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이죠. 기존 체제라는 것은 세계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세계화는 기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바뀌는 과정이 복구되기까지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전문가들이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서 인터뷰 등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위 2000년대 미국이 배려해서 소위 세계화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호시절을 누렸는데 그런 호시절이 분명히 갈 것이라는 그런 예단을 중국의 싱크탱크인 소위 중제지고라는 소위 중국 제조업 싱크탱크가 나름의 입장을 정리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싱크탱크가 예측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중국이 직면할 일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싱크탱크는 세계화 단물 시대, 단물을 빨아먹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를 통해서 세계의 자본이 소위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에다가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그 투자
투자된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본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그 전략적인 어떤 그 정책에 따라서 이미 소위 그 리쇼링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본국으로 공장에 들어왔을 때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그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배려함으로써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소위 그 리쇼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본다면 요새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미중 경제전쟁 상황에서 그리고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로서의 트럼프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리쇼링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성 언론 보도들이 집중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탈중국 현상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시진핑 그 주석도 뭐 그런 입장에서 저희 그 중국의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국 경제의 어떤 부흥을 약속하는 그런 그 인터뷰하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그런 것을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만 어떻습니다. 이 싱크탱크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2년은 중국 경제의 황금 성장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미국이 배려에 의해서 세계 경제 랭킹 2위에 오를 수 있는 황금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며 이를 통해 현재 중국인 혜택을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WTO 체제 가장 큰 수혜자가 중국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이실직고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더는 안 통한다. 세계가 차이나 리스크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경제 구조가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소위 이런 저렴한 어떤 임금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다른 인접 시장에 대한 판로 개척을 위해서 이 광활한 중국의 자국의 공장을 소위 건설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으로 이렇게 치달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소위 그 차이나 리스크 뭐 이런 것을 세계 각국이 공감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제조업 싱크탱크가 이렇게 감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 등 많은 글로벌 기업이 몇 해 전부터 중국에 뒀던 생산기지 철수를 했거나 이미 모색 중인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일반화될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체계의 변화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중국의 호시절이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인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나라의 경우 수출주도형인 경우에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중국의 25%, 미국도 그 정도 수준인데 절반 정도 양대국에 우리가 링크된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어떤 그 내수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특히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래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죽을 맛일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수출해야 되는데 여기 생산해서 소진되지 않으면 우리가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것은 뭐 중국의 경우도 이렇게 싱크탱을 통해서 떵떵거리고 있지만은 그러면 생산된 것 내수에도 소비되지 않는 잉여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 시장에서 그나마 우리가 우리 어떤 수출 역량에 의해서 이렇게 충분히 경제를 활성화시켜 왔는데 탈세계화에서 그리고 장기 불황이 빠진 불황 속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수 시장에서의 소위 그 국민들의 어떤 유효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과잉 생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예사롭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이 그렇게 14억 인구가 적었다고 떵떵거릴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그 생산 규모가 1978 개혁 개방 때나 2000년대 수준 이상으로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났기 때문에 그 불어난 규모에 대한 잉여 생산을 어떻게 처분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예사롭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싱크탱크는 또 그래서 코로나로 선진 경제 대국들이 자국이 아니라 외국의 생산 기지를 만들어 생산을 전적으로 유인하게 되면 큰 화를 입을 줄 알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수시장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장기 불황이 겹칠 것이라는 그런 것이 전문가에 의해서 우리가 타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소위 한국이나 일본과의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나라들과의 이런 소위 산업체인을 통한 어떤 자신들의 어떤 국부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하소연 아닌 그런 내용을 발설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탈중국화 기류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가진 전가의 보검이라 할 수 있는 달러의 위력입니다. 기축통화로서 언젠가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으로다 이렇게 주는 것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죠. 우리는 그저 원에 의해서 이렇게 기축통화도 아니고 준 기축통화도 아니라서 스스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되는 부채로 짊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미국의 경우는 이런 달러라는 보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난지원금 듬뿍 주더라도 달러 발행을 통해서 벌충하는 이런 어떤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에는 핵무기에 비견될 수 있는 이런 미국의 비대칭적인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런 달러의 이런 유력, 헤게모니를 이용해서 화폐 전쟁이라도 본격적으로 벌인다면 중국의 이 경제는 매우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경제는 곤두박질 칠 수도 있고 중국 경제의 어떤 빈부격차가 예상외로 점점 확장될 것이다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절에 중국이 자신감을 갖는 분야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 경제, 비대면 경제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라이프 사이클을 비접촉이 대세가 될 텐데 산업도 이에 따라가게 되는 추세가 일반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어떤 분야냐면 소위 디지털 분야, 그 다음에 가상기술의 분야에 있어서는 앞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나름의 저술을 좀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AI 분야라든지 뭐 이런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과 1, 2등을 다투는 분야가 많다고 본다면 뭐 경쟁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언택트 경제 상황에서 설령 그것이 소위 내수시장 중심으로 탈세계화 시대에 있을지라도 중국의 경쟁력 충분히 현재 시각에서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4억 인구가 다 소모할 수 있는 못하는 어떤 잉여 생산물에 대한 생산품에 대한 처분 문제를 생각한다면 아마 이 부분도 고민하시라 봐지는데 전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경우는 14억이라는 어떤 빅데이터 시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경쟁력이 있어서 사실 중국이 이런 어떤 디지털이나 가상기술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것은 이 빅데이터로서의 어떤 14억의 인구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유용한 어떤 자료들을 적출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현재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없고 세계화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었더라면 제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쭉 자료를 검토해서 이건 바에서 현재 원구에 정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본다면 미국을 앞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스스로 자초했는지 뭐 우연한 그런 상황이 있는지 소위 우한 폐렴 사태가 터짐으로써 그런 자신들이 장점을 구가하는 데는 어떻든 미래에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중국의 경우는 소위 탈세계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되고 종전처럼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이렇게 국부를 창출하는데 한계 상황에 직면했지만은 소위 언택트 경제에서 특히 디지털 분야라든지 가상기술 분야에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이 중국 제조업 싱크탱크가 그렇게 이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조업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를 일궈 왔는데 이런 탈산업화 시대 이런 언택트 경제가 일반화되는 그리고 내수시장 중심으로 가는 이 경제 산업 체인에 있어서는 우리는 위기 상황이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분야, 가상기술 분야, 뭐 삼성이 있고 몇 개 기업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한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이건 바에 의하면 다른 나라들은 예컨대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경제
그 대국들이 경우도 나름 이 어떤 그 디지털이나 가상 기술 분야에서 집중적인 투자와 집중적인 어떤 그 정책적 배려를 통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도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타다라는 그 공유 경제의 어떤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그거 하나도 국회의원 나리들께서 이런 그 표 때문에 그것도 뭉개버리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어떤 그 미래는 예측을 불허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탈산화 세계화돼서 그 중국 내에 있던 미국 등 기업들이 본국으로 다 철수하더라도 나름의 어떤 그 기술적 집약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그 독일, 프랑스 등의 이런 경제 대국들도 그동안 집요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 언택트 경제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봐지는데 우리 경우는 시세말로 보면 빵점짜리 경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위 7, 80년대의 어떤 그런 경제 체제로 회귀한 듯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노동자 문제, 그 다음에 배려 문제라든지 8시간 뭐 노동시간 제한 문제 뭐 이런 것도 제가 최근에 한국 근현대사를 읽다 보니까 식민지 조선시대에도 이런 문제에서 소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문제들을 고민했었는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고민했던 이 문제들을 현 정부가 고민하는 상황을 보면서 소위 그 100년의 격세지감 상황에서 이런 데 집중한다면 다른 나라들 경제, 물론 제가 다른 나라들 경제, 어떤 그 자본주의, 그 다음에 어떤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크게 배려하지 않은 측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소위 그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시대 상황, 시대 정신에 입각한 이런 어떤 경제 시스템을 이게 체계화시켜서 발전시켜서 국부를 창출하는 식으로 가야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고민했던 그 문제 지금 그거 갖고 여타부타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세계화가 멈추고 탈세계가 된다면 우리 어떤 그 경제 상황 암울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중앙일보와 하버드대 케네스 로그프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현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그랬는데 뭐 일면 소위 그 그린 뉴딜의 경우는 일면 어떤 그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 그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옳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다가올 큰 어떤 그 위기에 장기 불황에 대처할 수 있느냐는 그런 우려를 이분이 인터뷰에서 말했다는 것을 연상해 본다면 모든 것이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위기 상황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그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그 대공황 시대 1930년대 10년여 정도의 어떤 불황에 배겨날 경제 시스템은 그래 많지 않다. 그것은 뭐냐? 소위 그 기반이 튼튼했을 때만 거기서 배겨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수출 주도형인데 어느 날 수출 주도가 되지 않는 상황이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장황하게 중국이 어떤 그 탈세계 시대의 어떤 준비 상황, 그 중국의 장점에 비춰서 우리 어떤 약함,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서없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소위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 탈세계화 시대의 어떤 그 경제적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방송을 여러분한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